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53살 이혼 7년차 회사원 여성이 3개월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늘 마주치던 56살 남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비 오는 날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 도와주면서 더 가까워졌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새로 부임한 대표였으며, 이미 같은 회사인 걸 알고 있었지만 직급 차이 때문에 먼저 말하지 못했고, 조심스럽게 진심을 고백하며 시작된 박미연의 카페에서 만난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연이에요. 올해 53살이에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7년 전에 이혼했어요. 당시 제 나이 46이었죠. 결혼 생활은 20년이었어요. 처음 15년은 괜찮았는데요. 마지막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빠졌고요.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회사 직원이었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혼 소송했어요. 1년 걸렸어요.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 받았어요. 30평짜리였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지우고 올해 29살이에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지금은 부천에 살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요. 저는 회사를 다녀요. 중견 IT 회사예요. 경영지원팀에서 일해요. 25년째 다니고 있어요. 과장이에요. 월급은 450만 원 정도 받아요. 연금도 나오고요. 경제적으론 안정적이에요. 이혼 후 7년 동안요. 한 번도 연애 안 했어요. 남자가 무서웠거든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친구들이 소개해준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간단히 아침 먹고요. 8시에 집을 나서요.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 걸려요. 9시에 출근해요. 하루 종일 일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어요. 다시 일해요. 저녁 6시에 퇴근해요. 집까지 돌아오면 7시 반이에요. 혼자 저녁 먹어요. 간단하게요.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7년 동안요. 지루했지만요. 편했어요. 그런데요. 3개월 전이었어요. 일부 카페에 낯익은 얼굴 회사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루나 카페라는 이름이에요.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저는 가끔 그 카페에 가요. 퇴근 후에요. 혼자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게 좋았거든요. 3개월 전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카페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이었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책을 펼쳤어요. 1시간쯤 있었을까요?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요. 맞은편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요.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왠지 눈에 띄었어요. 조용하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또 카페에 갔어요. 그 남자가 또 있었어요. 같은 자리예요. 역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목요일에도 갔어요. 또 그 남자가 있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책, 같은 자세. 저 사람도 단골인가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카페에 가면요. 그 남자가 있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요. 왠지 편했어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요. 누군가 있다는 게요.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2부 첫 대화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려고 카운터로 갔어요. 주문하고 돌아서는데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자리로 돌아왔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일어나더니요. 제 쪽으로 왔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서요.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저도 자주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카페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았어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박미연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회사가 근처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했어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IT 회사 다녀요. 도현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IT 쪽 일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3부 자주 마주치는 사이 그날 이후로요. 도현 씨와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일주일에 3~4번씩요. 처음엔 우연이었는데요. 점점 약속처럼 됐어요. 서로 가는 요일이 비슷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요일에 카페에 가면요. 도현 씨가 있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같이 앉았어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일 얘기, 취미 얘기, 책 얘기. 도현 씨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책도 읽고요. 소설도 읽었어요.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요. 얘기가 잘 통했어요. 1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꽤 친해졌어요. 개인적인 얘기도 나눴어요. 도현 씨도 이혼했대요. 5년 전에요. 결혼 생활은 22년이었대요. 아들이 둘 있대요. 큰아들은 30살, 작은아들은 28살이래요. 둘 다 결혼했대요. 저랑 비슷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처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더 편했나 봐요. 2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사부 비 오는 날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됐는데요.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에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냥 뛰어갈까 생각했어요. 회사를 나섰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가방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어요. 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비에 젖기 시작했어요. 당황해서 주우려고 했는데요. 누군가 우산을 제 위로 들어줬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도현 씨였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현 씨.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서류를 주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다 주었어요. 비 많이 오는데 택시 잡아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산 같이 쓰고 가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걸었어요. 우산 밑에서요. 좁았어요. 도현 씨 어깨가 젖었어요. 어깨 젖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었어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역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현 씨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점점 가까워지는 마음. 다음 날 금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카페에 갔어요. 도현 씨가 있었어요. 미연 씨. 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서류는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주말요?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까 해서요. 물론 부담 없으시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토요일 저녁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6시에 강남역에서 만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6부 첫 데이트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뭘 입지 고민했어요. 옷장을 열고 한참 봤어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골랐어요.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에 집을 나섰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5시 50분이었어요. 3번 출구에서 기다렸어요. 6시 정각이었어요. 도현 씨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미연 씨 라고 불렀습니다.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다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어요.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파스타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얘기했어요. 오늘 날씨 좋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거나 책 읽어요. 도현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가끔 등산 가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등산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조용해서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커피를 마셨어요. 2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나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요. 행복했어요. 7부 점점 깊어지는 감정구 후로요. 도현 씨와 자주 만났어요. 주중엔 카페에서요. 주말엔 데이트했어요. 영화 보고요. 미술관 가고요. 공원 산책하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도현 씨가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편하고요. 따뜻하고요. 배려심이 많았어요. 도현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고백은 안 했어요. 둘 다요. 조심스러웠거든요. 나이도 있고요. 이혼한 몸이고요. 상처받기 싫었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이었죠.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요. 도현 씨가 말했어요. 미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연 씨,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2개월 동안 계속 좋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현 씨, 라고 말했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8부 회사의 소식 그날 이후로요.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매일 연락했어요. 자주 만났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 후였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 동료 수진이가 말했어요. 미연 씨 들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뭘요? 라고 물었습니다. 새 대표님 오신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 대표님? 라고 물었습니다. 네. 본사에서 내려오신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긴장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분일지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대표가 바뀌면 뭐 어때요? 제 일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요. 주변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화요일에도요. 수요일에도요. 계속 새 대표 얘기였어요. 엄격하다는 소문도 있고요.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목요일이 됐어요. 내일 새 대표님 오신대요 라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 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부 충격적인 재회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9시 50분이 됐어요. 회의실로 가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다 같이 회의실로 갔어요. 큰 회의실이었어요. 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100명 정도 됐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10시가 됐어요. 문이 열렸어요.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도현 씨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도현 씨가 맨 앞에 섰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강도현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현 씨가 대표? 도현 씨가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짧게 미소 지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하나도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현 씨가 우리 회사 대표라니. 왜 말 안 했지? 알고 있었나? 아니면 모르고 있었나? 알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다들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도 돌아왔어요. 하지만 일이 안 됐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도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퇴근 후에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네, 라고 답장했습니다. 10부 진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평소보다 빨리 퇴근했어요. 약속 장소는 루나 카페였어요. 우리가 늘 가던 곳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도현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도현 씨가 먼저 말했어요. 놀랐죠?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 놀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같은 회사라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라고 반복했습니다. 네. 미연 씨 회사 앞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처 카페를 찾다가 루나 카페를 알게 됐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급 차이 때문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급 차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부임하게 될 거고, 미연 씨는 과장이시잖아요. 그게 부담될까 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실 화가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연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속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을 놓쳤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타이밍이요? 3개월이나 있었잖아요. 라고 따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11부 선택의 기로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도현 씨를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만나야 하나? 회사 사람들이 알면 소문 날 텐데, 직장 생활 힘들어질 텐데, 복잡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도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미연 씨, 제발 통화 좀 해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답장 안 했어요. 일요일도요.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월요일이 됐어요. 회사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출근했어요. 도현 씨를 마주칠까봐 조심했어요. 다행히 안 마주쳤어요. 대표실은 다른 층이었거든요. 화요일도요. 수요일도요. 계속 피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이 박미연 과장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가능하시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현 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12부 진심미연 씨.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침묵했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침묵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미연 씨 좋아하는 거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혹시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진심으로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도현 씨,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서워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문 날까봐요. 회사 사람들이 알까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일어나서 제 앞으로 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연 씨, 제발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선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이고 밖에서만 만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해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13부 조심스러운 연애 그날 이후로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심했어요. 회사에서는 절대 티 안 냈어요. 마주쳐도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라고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박 과장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퇴근 후엔 달랐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루나 카페는 피했어요. 혹시 회사 사람이 볼까봐요. 좀 먼 곳으로 갔어요. 주말엔 데이트했어요. 멀리 나갔어요. 경기도나 인천으로요. 조심했어요. 정말 조심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성공적이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요. 가끔 답답했어요. 회사에서 도현 씨를 봐도요. 표정 하나 못 짓잖아요. 보고 싶어도 참아야 했어요.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14부 위기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수진이랑 밥을 먹었어요. 근처 식당이었죠. 밥을 먹는데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미연 씨 혹시 들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뭘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표님 여자친구 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비서실에서 들었대요. 주말마다 어디 가신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회사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됐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네. 조심해야 하는데. 퇴근 후 도현 씨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라고 받았습니다. 도현 씨,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연 씨,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회사에 퍼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표님 여자친구 있다는 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고 말했습니다. 미연 씨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15부 결단 그날 밤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숨어 다녀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그만둘까? 아니면 도현 씨한테 관두라고 할까? 복잡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도현 씨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현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 숨어 다녀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 힘들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도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런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도현 씨가 말했어요. 미연 씨, 저 회사 그만둘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표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미연 씨가 더 중요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현 씨 커리어가 어떤데요? 저 때문에 그만둘 순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그만둘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연 씨, 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25년 다녔으니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라고 반대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다른 데 가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라고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16부 퇴사 결심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인사팀에 갔어요.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갑작스러운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달 후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팀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미연 씨 퇴사한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갑자기요? 라고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박 과장이 퇴사한대요. 라고들 말했습니다. 왜 그만둔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선 모른 척 했어요. 17부 마지막 출근한 달이 지났어요.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미연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라고 인사했습니다. 새 직장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락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꼭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25년 다닌 회사였어요. 감회가 새로웠어요. 회사를 나섰어요. 현관 앞에 도현 씨가 서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라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라고 인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도현 씨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18부 자유퇴사 후요.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였어요. 매일 늦잠 자고요. 책 읽고요. 산책했어요. 도현 씨와 자주 만났어요.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루나 카페에도 갔어요. 주말엔 가까운 곳으로 데이트했어요. 자유로웠어요. 도현 씨가 말했어요. 미연 씨, 정말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나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19부 새로운 시작이 개월이 지났어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요. 괜찮았어요. 월급은 조금 줄었지만요. 편했어요. 도현 씨와 계속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도현 씨가 말했어요. 미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랑 결혼할래요? 라고 청혼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정식으로 가족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가 저를 안았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요. 같이 아침 먹어요. 각자 출근하고요. 저녁에 만나요. 같이 저녁 먹고요. 같이 드라마 봐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생각해보면요.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남자가요. 알고 보니 같은 회사 대표였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말 못했대요. 직급 차이 때문에요. 오해도 있었고요.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고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새 직장도 좋고요. 도현 씨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요. 53세 만난 사랑이에요. 늦었지만 가장 성숙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요. 처지가 복잡해도요. 사랑은 찾아와요. 카페에서요. 회사에서요. 어디서든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